네, 소개받은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지역의 문화와 기록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 전북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전북 지역에서 늘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이 전북 지역에서 어떤 문화가 어떻게 콘텐츠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박사 논문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구성인데요. 목차는 첫 번째는 박사가 되기로 결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창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박사를 결심하는 것은 상당히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사까지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좀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박사는 속된 표현으로 이제 빠꾸가 안 되잖아요. 후퇴할 수 없는 이제 이 극에 달하는 이제 인생에서 하나의 어떤 이쪽 길로 들어서면 여기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놓여지는 거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목차 역시도 거창합니다. 지역에 의한 논문인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지역의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지역이 위대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거창하게 좀 목차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 연구단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박사 과정 가는 길까지만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박사는 자격증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사가 된 이후의 삶도 이제 목차에 넣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소개인데요. 박사 과정으로 가는 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학사 졸업했는데요. 201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해창작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창작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이제 신춘문예도 내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제가 신춘문예 됐다면 이곳에 있지 않았겠죠. 열심히 떨어져서 이제 더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석사에 들어갔습니다. 석사에 들어가서 시도 열심히 쓰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박사는 정말 위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결심하기가 좀 두려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신춘문예에 계속 떨어지고 시창작을 하고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번 활동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근무를 하는데요. 이 전주대 국어문화원의 연구원으로 가긴 했지만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라는 곳에 이제 간사로 같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16년도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박사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2016학년도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2018년 19년도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곳 동북아시아 인문사연구소 지역인문화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센터에서 근무 활동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 지역인문화센터 이야기는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전북 지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고 2019년도 원광대학교 박사 졸업을 했는데 한국문화학과에서 한국문화학을 전공하고 세부 전공으로 따지면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사 과정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전주대 국어문화원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의 경험이 좀 저에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석사 과정 중에 한국연구재단의 시민인문 강좌 지원 사업, 인문주간, 가람시조 아카데미 등의 인문학 사업을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사업 수주를 받으셔서 저는 이제 연구 보전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눈이 튀었는데 아까는 위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었냐면 제가 이제 석사를 다니면서 한 해 학술지를 6번 발간하는 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접수 받고 연락 드리고 편집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를 제가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이라면 내가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연구소 같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문학의 범주가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콘텐츠 쪽으로 시야가 트였죠. 그래서 지역의 콘텐츠 개발, 제가 지역을 또 사랑한다고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역의 콘텐츠를 어떻게 좀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관심이 좀 생겨서 이제 전주대 국어문화원에 근무하면서 16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박사과정 중에는 제가 이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 역시도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면서 문화기획자, 연구자, 예술가들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이 폭이 교수님 아니면 이제 후배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문학을 하는 이 범주 내였다면 이제는 시야가 문학에서 문화로 트이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저는 박사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박사 논문에서 전북 지역의 독립문화 콘텐츠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뒷받침해주는 큰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결심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힘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19년 1월 1일이 적혀 있잖아요. 뭘까요? 네, 좀 새해 이렇게 생각되지만 제 첫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제가 학위를 받았잖아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잘 견뎌내고 살아내려면 어떻게 되지? 그래, 난 논문을 써야 돼. 라고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논문을 쓰고 오면서 이렇게 아기를 보면서 힘을 내면서 쓰는데 그 아기만 보면 힘만 날까요? 힘을 또 써야 되잖아요. 육아에 또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제 아내가 배려 차원에서 이제 처갓집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처갓집의 위치가 그 당시에 상당히 멀었습니다. 왕복 500km가 걸리는 거제도였습니다. 거제도. 그런데 이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말이 되면 아기가 눈에 좀 아른거리잖아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아기를 보고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와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그거 지금 아내가 배려 차원에서 했으면 집중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에게는 이 결심을 뒷받침하는 이 원동력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마주했을 때 힘이 더 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가족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위대하고 물론 이제 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박사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뒷받침하는 힘, 그래서 저는 가족을 뽑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힘으로 저는 논문 동기를 뽑았습니다. 이제 키워드로는 새벽 5시 30분 콩나물 국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콩나물 국밥은 이제 이 5시 30분에 문을 여는 일회옥이라는 이쪽 익산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이 논문을 쓰면 이제 장기적인 레이스잖아요. 이때 이 동기가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논문 이렇게 쓰다가 5시 반에 우리 힘내서 논문 썼으니까 우리에게 보상으로 아침밥 같이 든든하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견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5시 반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환 논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교환 일기장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교환 일기장이 이제 요즘 이렇게 짤로 올라오는 것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줘봤는데 오탈자들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게 맥락입니다. 교환 논문이라는 것은 서로 논문을 이렇게 바꿔서 봤어요. 그리고 윤문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논문을 본인 걸 계속 보면 무뎌져요. 오탈자가 있어도 그게 맞는 문장처럼 보이고 제대로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계속 이 수정 과정 거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맞추려면 계속 그 논문을 보잖아요.
똑같은 주제의 논문을 한 30번, 40번 보면 무뎌지죠.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한 번씩 바꿔서 보면 내 논문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거였고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서로 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서로 든든한 힘이 되고 그리고 논문의 질은 더 좋아지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좀 바꿔서 동기사랑 논문사랑이라고 이렇게 좀 붙였는데요.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적인 측면이나 이런 그 건강 보조제 막 이런 것들을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건강 보조제도 좋지만 이제 같이 있는 동기가 있으면 살아있는 건강 보조제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힘, 주변 상황인데요. 이 주변 상황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이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 아시죠? 강사법 바람이 이렇게 쫙 불었어요. 그런데 이 강사법이 이렇게 하면 마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학위가 없었을 때는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건 방법이 무엇밖에 없죠? 바로 논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논문을 쓰지 않으면 이 강사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인데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 나는 무조건 논문을 써야만 한다라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가끔은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은인데 저는 늘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 역시도 벼랑 끝 전술로 네,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가져왔는데요. 이 스스로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극한 상황에 밀어 넣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감 기한이 있으면 이제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마감 기한이 있으면 그 하루 전에는 초능력이 발휘되잖아요. 그렇죠? 막 잠들어 있던 강박들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능력들이 끌어올라서 그 원고 마감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